안녕하십니까. 영남외국어대학 약선영양조리과 문광철입니다. 오늘은 약이 되게 하는 음식 제1강 약선의 이유와 활용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포피폴라의 백만송이 장미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약선은 음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의 도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백만송이 장미를. 제1강 약선의 이유와 활용편에서 우리가 서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약선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두 번째 약선의 다양한 의미들, 그리고 균형과 약선, 균형엔 균형, 사람, 즉 동식물과 물, 말의 힘과 물의 상태, 일곱 번째로 담배보다 해롭다는 정크푸드, 여덟 번째 정크푸드와 약선의 양생 원칙, 단체 급식과 햄버거, 4차 산업혁명과 음식 문화 패턴, 그리고 11번째로 한식 프랜차이즈 뷔페의 호황과 상권의 잠식, 12번째 일본이 살린 밥, 한국이 치우친 밑반찬, 요리, 한국인의 질병, 무엇이 문제인가, 약선의 특징, 계절의 이해와 왜 계절의 이해가 필요한가, 계절과 인체, 계절에 따라 몸도 바뀐다. 18번째, 음성으로 보는 식품의 원자재, 식재료의 생태환경과 성질에 대한 이해, 어떻게 신체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것인가. 21번째, 건강, 자연의 이치와 세 가지. 22번째, 간편한 약선 실천, 계절의 특성과 스토리텔링의 기본 원칙, 생명산업이 발효다. 중국 모쇼족의 쭈뽀로우에 대한 25번째 저염식 고추장 레시피, 어떤 비전을 세울 것인가, 국가정책과 함께 가는 향토음식 체험단, 정성만이 약선이다. 정성과 함께 상시 점검해야 될 3원칙에 대한 농촌체험 유학마을과 거리에 관련, 몸집만 키워가는 글로벌 푸드테크, 몸집이 아주 거대해진 우리나라의 푸드테크, 우리나라의 ICT와 연결되어져 있는 푸드테크의 유행들을 살펴보면서 약선의 일반적인 이해와 활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약선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선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 약선의 약자는 약약자이고 선자는 반찬 선자, 음식 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선을 약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자와 반찬 선자가 결합되어서 약반찬,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에 약의 효능을 지닌 약초를 넣어서 조리함으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그리고 나아가서 증상과 징후를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을 약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약선 요리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건들은 과연 어떤 요건을 지녀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요건은 약선 요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의료인들이 보조적으로, 보완적으로, 대체적으로 통합치료 차원에서 활용을 하게 되질 때 이 음식은 약선 요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적인 의료인은 아니지만 요식업 종사자이지만 건강을 특별히 생각해서 조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 건강을 생각해서 조리한 이 음식도 특별한 철학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조리한 부분을 크게 쳐서 약선 요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양학자들이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결핍된 부분은 보충하고 과다 섭취된 부분들은 줄이면서 음식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요건도 약선 요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차원도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들도 약선 요리를 보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종 먹거리 식품과 사람과 정성으로 조리하는 음식들을 보급함에 있어서 유전자가 조작되어져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약선은 아주 다양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 요건도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다양한 의미들 속에서의 약선은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능적인 효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음식들을 약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몸과 마음의 치료 효과가 있는 음식도 역시 약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현재 그렇게 약선의 의미가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이러한 약선의 의미가 없었는가? 오히려 이 옛날에 이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약선의 의미가 더 다양해지고 그 약선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식이나 양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이 약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약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의료인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 약자를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약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었던 중국마저도 중국 본토에서는 약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울 미자에 먹을 식자를 써서 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서는 아기자기한 음식도 눈에 많이 띄는데 약선의 의미를 소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조화로운 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녀서 화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힐링 음식, 슬로우 푸드 음식, 건강 음식, 치유 음식, 약선 음식,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제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그렇게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는 사용을 지양하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식약처나 농림부나 관계 단체에서는 약선이라는 약자를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없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이렇게 동양권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서양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서양에서는 이렇게 치유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음식을 생각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그냥 먹는 것이지 무슨 이 먹는 걸 갖고 치유를 한다. 상상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들도 먹을 때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리하는 방식도 이제 몸에 더 좋은 방식으로 조리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슬로우 푸드의 그런 캠페인이 있게 하게 되어졌고, 나아가서 느리게 만드는 음식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서 만드는 음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시어 푸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양권에서 약선 요리다라고 한다면 서양에서는 신시얼 푸드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나타나 있는 이 약선의 다양한 의미들을 조금 인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펴보게 되실 때 이건 절식이나 단식이나 어떤 금식이다. 어떻게 절식이 약선이 될 수가 있는가? 단식이 그리고 금식이 약선이 될 수가 있을까?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생물학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볼 때 어느 정도 실마리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100년 전만 보더라도 이렇게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었죠. 지금 현재도 뭐 인류의 전 지구의 그 인구 중에 약 2분의 1 정도는 기아와 빈곤으로 먹는 것이 그렇게 풍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풍족하게 먹는다기보다 먹는 것을 걱정하고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염려가 가장 많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의미로 한다면 우리의 몸은 폭식이나 뭐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이 먹는다라는 그 부분에 길들여져 있다고 하기보다 못 먹는 거 언제 또다시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길들여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길들여져 있는 음식,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의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고 이 세포의 결정적인 부분의 기억을 담고 있는 DNA 구조, 염색체의 구조 속에 각인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적인 부분을 본다면 우리의 몸은 오히려 폭식하고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못 먹고 굶주리고 기아와 빈곤에 있었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더 적응력이 뛰어난 그런 DNA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좋게 되어지면 뭐 절식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금식을 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좋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먹는 것을 절식해라, 단식해라. 그래서 금식요법, 단식요법, 절식요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행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게 과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걸 덜어내는 방식으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영양이 결핍된 상태에서 뭐 절식이나 단식이나 금식은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아와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 뭐 소말리아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절식이라 단식이라 금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거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뭐 먹을까, 오늘 어떤 음식으로 더 배를 채울까가 아니라 제발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풍요로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몸에 이상이 와봤을 때 이 절식이나 단식, 금식은 일정량 몸을 좋게 하는 음식, 약이 되게 하는 음식으로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뭐 마음의 부분과 명상의 부분에서도 알아차리면서 먹는 무의식적으로 막 섭취를 하는 개걸스럽게 먹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먹는 방법, 그 알아차림의 어떤 조리 방식을 통해서도 약이 되게 할 수 있다.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또 연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만큼 식재료도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식재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그 인구
번창해 나가는 부분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인류의 2분의 1 정도는 그 비와 근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식량은 더 필요한 부분에 놓여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식량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안정적으로 보급하게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농산물의 재배 방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재배 방식 속에서 농산물들의 유전자를 변형함으로 인해서 그 잡초에 더 강하게 하고 수확량을 늘리게 하게 하는 GMO 방식이 있게 되는데 사실 이 GMO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음식에 사용하는 부분은 약선적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MO를 사용하지 않는 이 non-GMO의 방식은 약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GMO 음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약선의 의미를 지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대단하죠? 저는 동영상을 보게 될 때 상당히 우리 약선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검정색의 몸, 흐드러지게 비만인 것 같은, 그러나 이 손은 아주 홀쭉하니 비정상적인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몸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 새카만 이 인물은 얼굴에 도대체 뭔 일이 벌어졌는지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부분 가면을 쓸 때는 가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게 된다 한다면 바로 이 앞에 산의 진미, 아주 엄청나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져 있는 이 음식이 결국엔 저렇게 만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왼쪽에 4명의 난장이 같은 사람들이 거의 광신도처럼 이 음식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의식주도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곧 의식주의 혁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를 쭉 보게 될 때 이 의식주의 변화와 함께 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 어떤 게 더 먼저냐, 더 중요하냐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 있을 때는 의식주 중에 식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남의 것을 수탈을 하고 그래 왔었지만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옷을 주거 환경을 약탈을 하고 그랬다고 하기보다는 이 먹는 것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산업혁명은 곧 음식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옷에 관련된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주거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더 많은 그 변화들과 풍요로움은 음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운 음식들 속에서 오히려 이 풍요로움과 걸맞지 않는 면역력은 계속 저하되기 시작했고 면역력이 저하는 질병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면역력과의 싸움, 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거냐에 대한 이 부분이 관건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전염병이 얼마나 급속도로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이 코로나19 즉 전염병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기력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진정한 극복은 우리 몸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는 면역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은 곧 음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이 약선을 공부하면서 꼭 귀담아 그리고 몸소 실천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균형이라는 상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죠. 저와 함께 이 약선을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많이 듣게 될 단어입니다. 약선에서 균형은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무슨 일을 계획한다면 아마도 머릿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안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머릿속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와서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바로 이 균형은 기울이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고른 상태를 말합니다. 균형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의 균형도 있겠죠. 그 중에서 이 그림은 힘의 균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힘의 균형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고 넘치는 힘과 부족하고 약한 힘을 조절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좌우로 상하로 힘의 분배가 적당하게 이루어질 때 균형의 상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림은 훈련과 훈련 속에서 가능합니다. 약선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주장해도 부르짖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말이기 때문에 지금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냥 그만큼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에는 1대1 혹은 1대-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합조하는 것도 이렇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는 규모가 작든지 규모가 크든지 균형 속에서 파괴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균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약선을 공부하면서 균형을 공부한다. 그 음식과 음식, 식재료와 식재료 간의 어떤 그 균형, 제대로 된 균형이 잡혀졌을 때 마치 위에 있는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관현악이 합주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털과 돌멩이가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은 오묘한 모습과 같이 이런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남녀 성비의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단지 남녀로만 본다 한다면 이 성비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남자들이 8명이 있고 여자가 1명이지만 이 모임은 완전히 여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완전히 여성적일 수도 있죠. 8명의 남자가 여성성이 더 강하고 오히려 이 1명의 여자가 남성성이 더 아주 뛰어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눈에 보이는 성비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균형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은 눈에 보이는 균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서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순환하는 그런 균형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돌담의 균형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큰 돌과 작은 돌. 큰 돌만 있어도 이 돌담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작은 돌만 있어도 돌담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돌과 큰 돌이 서로 비키면서 서로 빈 공간을 채우면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것만의 균형, 작은 것만의 균형 이런 것보다는 서로 상대적인 것들끼리의 만남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거죠. 끼리끼리의 부분으로는 결코 균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넘치는 것을 덜어내면서 균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불과 물이 만나야 균형점을 만들 수가 있고, 바람이 또한 습기를 만나고, 또한 고요함을 만나고 하면서 바람이 어떤 공간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균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은 상대가 있어야 상대를 조절하는 그런 국면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뚱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균형과 약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음식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균형 약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말로 나타나고 이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균형과 약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음식으로 정직을 실천하겠다. 나는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약선을 실천하겠다. 나는 탐욕을 멀리하고 베풀고 섬기는 약선을 실천하겠다. 나는 생각과 말의 과도함을 절제할 줄 아는 약선을 실천한다. 나는 성실히 열심을 다해 일하는 약선을 실천한다. 좀 캥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 그렇구나 약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식재료를 대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약선의 이해와 활용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호피폴라의 시련을 시청하시면서 감상하시면서 이 호피폴라가 얼마만큼 자신의 연주 방식을 고정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게 된 거니. 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쉽게 널 잊을 거라던 내 단순했던 생각이 틀린 거야.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보게 했잖아. 넌 나를 떠나 정말 괜찮은 거니. 가끔씩 외로움에 취해서 너를 많이 원망했었어. 날 버린 네가 너무너무 미웠어. 제발 포기하지 말아줘. 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어. You're on my mind.